사비 알론소의 후계자로 불리는 수비 맨디가 14번을 물려받을 줄 알았으나 이탈리아의 14번 페데리코 키에사가 안필드에 도착했습니다. 10대 시절에서부터 이탈리아 언론에 관심을 받은 초신성 페데리코 키에사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리버풀로의 이적을 결심했습니다. 마마르다 슈빌리를 제외한 1군 선수를 영입하지 않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포워드 영입이기 때문에 저 또한 기쁘면서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키에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심과 관련된 정보들을 토대로 리버풀이 왜 영입하게 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데리코 키에사 1997년 10월 25일 출생, 올해로 26살, 10월이 지나면 27살이 되는 이탈리아 윙어입니다. 주발은 오른발이지만 양발 모두 능한 자원으로 왼쪽 윙포워드, 오른쪽 윙포워드, 세컨 스트라이커, 오른쪽 윙백, 포지션 가리지 않고 공격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득점력이 뛰어난 타입은 아니지만 플레이메이킹, 볼음반, 수비수와 1대1 아이솔레이션에서의 파괴력, 말 그대로 다재다능한 포워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비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는 포워드라 칭할 수는 없지만 압박과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 3백의 윙백 포지션에서도 꽤나 많은 출전 시간을 가졌죠. 키에사의 이름이 축구 팬들에게 각인된 시기는 2021년에 개최된 유로 2020 대회입니다. 이탈리아 무패 우승의 주역으로 유로 베스트 11, 신성에서 스타의 탄생을 알리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6개월 뒤 리그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충격적인 부상을 당하며 21-22 시즌 절반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22-23 시즌 초중반에서야 공식 훈련 참여,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 23-24 시즌에는 리그와 컵대회 포함 29번의 선발 출전을 하며 부상 후유증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유벤투스와 재계약을 꿈꾸기도 했었지만 새로 부임한 모타 감독의 플랜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바르셀로나, 미넨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던 도중 리버풀로의 이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키에사가 어떤 커리어를 보냈는지 이해하셨죠? 이적료의 진실. 페데리코 키에사의 공식적인 계약 기간은 4년, 이적료는 1250만 파운드, 약 220억입니다. 기본 1000만 파운드에 옵션 250만 파운드, 옵션 발동에는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포함되었으며 실질적인 체감 이적료는 1000만 파운드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은 잘츠부르크로 이적한 바비 클락의 이적료와 동일하며 솔랑케가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발생한 세론 900만 파운드, 루이스 알베르토가 알두아일로 이적하며 발생한 세론 100만 파운드를 합친 금액과 동일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솔랑케, 알베르토의 이적을 통해 키에사를 데려왔다 평가하셔도 됩니다. 주급은 세후 8.2만 파운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세전으로 평가했을 때 유벤투스에서 받은 15만 파운드와 흡사한 금액으로 현재 리버풀 선수들과 비교한다면 일반적인 포워드와 큰 차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리버풀스러운 최선의 주급, 최선의 이적료 지출이죠. 하지만 여기서 의구심이 발생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키에사 200억은 말이 안 됩니다. 신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유벤투스의 매각 타이밍 미스, 두 번째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두려움. 첫 번째 이유를 보시면 지난 2023년 여름 생각보다 많은 구단들이 키에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제 아스톤빌라는 6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 했지만 키에사 선수 본인이 이적을 원치 않아 했으며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 등등 공신력 있는 곳에서든 찌라시에 가까운 루머든 계약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키에사를 향한 관심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알레그리의 전술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가득하다 보니 선수 본인이 유벤투스를 떠나겠다 선언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키에사는 유벤투스에 남기로 결정, 구단 측에서도 무리하게 키에사를 판매하기 위한 행동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구단 측에서는 2025년 여름까지의 계약을 2027년으로 연장시키고자 했으나 알레그리의 거취에 대한 의구심, 주급 관련 문제, 계약 기간의 문제 등등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못한 채 시즌이 종료되고 맙니다. 남은 계약 기간은 1년. 자신을 기용하던 알레그리는 팀을 떠나고 새로 부임한 티아고 모타는 전술적인 이유로 키에사를 완전히 플랜에서 제외시킵니다. 구단 측에서도 새로운 감독이 선수를 원치 않다 보니 당연히 매각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키에사는 조금 늦은 8월 초중반에서부터 새로운 이적팀을 모색하게 되었죠. 만약 1년 전 2024년 여름에 키에사가 시장 매물로 나왔다면 십자인대 부상 여파, 불안정한 퍼포먼스와 상관없이 유벤투스 구단 입장에서는 꽤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수, 구단 모두 만족하는 재계약을 이끌어내는 게 쉬운 건 아니죠. 8월 말까지 어떻게든 키에사를 판매하며 수익을 만들어내야 하는 유벤투스는 지난해와 다르게 을의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자 하는 키에사의 조건 때문에 더욱 행선지 선택이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적에 근접했던 바르셀로나와의 딜이 파토난 그 순간 리버풀이 접근하며 1000만 파운드에
150만 파운드를 더한 1250만 파운드라는 의심 가득한 이적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능통한 리차드 휴즈가 한 건 했다 볼 수 있겠죠. 유벤투스 팬들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단순히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 현재의 시장 가치가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양발 윙포워드, 공격 전 포지션 소화, 97년생 전성기 연령대, 이탈리아 국가대표, 주급 15만 파운드로 핵심 치곤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 그런데 어찌 200억 안팎의 기본 이적료가 발생했을까? 당연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 추측하는 바입니다. 우선 키에사의 부상 이력부터 보시죠. 21-22 시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겪게 되며 장기간 이탈한 뒤로부터는 사소한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는 공식적으로 부상을 발표하며 배제된 모든 것이 기록되어서 그렇지 하루 이틀, 한두 번의 경기 이탈을 두고 큰 문제로 해석하긴 힘듭니다. 예를 들어 리버풀 스쿼드 중에서 잔부상으로 유명한 커티스 존스, 조고메즈의 부상 이력을 보시죠. 존스의 경우 그렇게 한 번씩 빠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상에 의한 결장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 잔부상이 없는 선수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존스야 뭐 근데 그렇다 치고 조고메즈도 보시면 21-22 시즌은 부상이 없던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장기 부상을 당하며 공식적으로 빠졌던 내용을 제외하면 조고메즈의 이력도 그렇게까지 잔부상에 시달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부상이 좀 있었지만 말이죠. 이를 키에사로 보시면 한두 경기 사소한 근육 부상으로 제외된 것까지 모두 표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23-24 시즌에만 5번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표기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지난 시즌은 리그 선발 25회, 교체 포함 33경기 출전 2200분을 소화했습니다. 이 정도의 잔부상은 시즌을 소화하는 데 있어 크나큰 문제라 해석할 수는 없다 해석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아르네 슬롯 또한 그에게 십자인대 부상이라는 큰 부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선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노스웨스트 더비를 앞둔 인터뷰에서도 키에사의 부상 이력을 걱정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죠. 따라서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부상은 잔부상보다도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낮은 이적료와 무슨 상관이냐? 키에사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력이 있음에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팀으로의 이적을 선호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구단 중에서 키에사의 장기 부상 이력을 알고도 핵심급으로 평가하며 주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단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범주를 챔피언스리그 하위권에 해당되는 팀으로 낮춘다면 보다 넓어지겠지만 키에사 또한 B클럽, 챔피언스리그, 핵심 자원 분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구단을 찾는 게 목적이다 보니 키에사의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관심을 보였던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아스톤 빌라 등등 비교적 저렴해진 이적료를 보며 관심을 보일 만도 한데 문제는 유로 2024가 진행되며 키에사가 00년이 이적하겠다 밝힌 시기가 굉장히 늦습니다. 8월 초중반 끝까지 구단에 남고자 하는 의지는 남겨둔 터라 이미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B클럽에 해당되는 팀들은 대부분 보강을 끝마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를 소유하고 있는 유벤투스 입장에선 목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버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라의 로테이션 자원이자 즉시 전력감으로 핵심 선수로 도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키에사를 긁어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왜 220억의 이적료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연관된 건데 라고 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력이 있는 공격수의 경우 여러모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계약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스피드, 방향 전환을 자주 해야 하는 포지션인 윙어의 경우는 더욱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죠. 모든 사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커리어 초창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겪고도 좋은 커리어를 이어나간 선수들의 경우 대부분 윙어가 아닌 스트라이커, 중앙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이거나 스피드 기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이지 않는 포워드일 확률이 높습니다. 미드필더 수비수의 경우 ACL을 겪고도 재활 과정을 통해 2년 내로 퍼포먼스 회복, 오히려 민첩함이 줄었음에도 경기 운영면에서 큰 성장을 이뤄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윙어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사례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리버풀이 키에사를 데려올 수 있던 것도 낮은 이적료, 부담없는 주급, 준주전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UEFA 엘리트 프로축구 선수들의 복귀 시간과 경기력 관련된 학술 논문이 있습니다. 자세히 논문 내용까지 모두 뜯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공격수 관련 파트에서의 결론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ACL 부상을 겪은 선수들의 부상 첫 해에는 경기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이후 몇 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되지만 모든 지표에서 부상 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3년차와 4년차에서 경기력이 안정되거나 회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선수마다 다를 수 있으며 모든 성과 지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3, 4년차의 경기력이 안정되거나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례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신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안 합니다. 첫 번째로 3, 4년차에 접어들며 안정,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부상 전 완전한 퍼포먼스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포지션보다 공격수에 한해서 조금 박한 내용이긴 합니다. 저 또한 반대 사례가 없나 싶어서 찾아봤으나 윙어에 한해서는 ACL을 겪고 퍼포먼스가 더 성장한 사례는 크게 없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3, 4년 차에 접어들며 안정 회복, 이 부분이 중요하죠. 2022년 1월 키에사는 ACL 부상을 겪었고 2022년 10월 공식적인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2-23 시즌 13라운드, 2022년 11월 6일 리그 복귀, 22-23 시즌 겨울은 1년 차에 해당되며 23-24 시즌 겨울은 2년 차, 24-25 시즌 겨울은 3년 차에 해당됩니다. 즉 리버풀이 키에사의 ACL 부상 이후의 퍼포먼스를 측정했을 때 2년 차인 지난 시즌 키에사의 부상 후유증이 심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리버풀과 함께하는 3년 차, 4년 차는 24-25 시즌, 25-26 시즌에 해당됩니다. 놀랍게도 리버풀은 키에사와 4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25-26 시즌 4년 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2년만을 남기게 됩니다. 재계약 논의가 들어가는 시점으로 볼 수 있죠. 학술 논문에 의하면 3, 4년 차에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현재 키에사를 데려와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24-25 시즌, 25-26 시즌 두 시즌간 키에사의 최전성기 퍼포먼스를 볼 수도 있다 예측했다는 것이죠. 저렴한 이적료, 괜찮은 주급, 4년 계약, 로테이션을 감내하는 경쟁 구조, ACL 부상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2년은 충분히 스쿼드 멤버로 둘만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추측에 의한 것이지만 단순히 스쿼드 운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키에사의 영입은 굉장히 합리적이며 납득할 수 있는 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활용 방안, 피오렌티나 시절에서부터 멀티 포지션을 뛰었던 선수라서 단순히 어느 포지션에 국한되어 뛸 것이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알레그리 유벤투스에서의 키에사와 스팔레티 이탈리아에서의 키에사 활용법이 꽤나 다릅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시면 알레그리는 3-5-2 3백 기반 시스템에서 스트라이커로 쓰였습니다. 자세히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불리죠. 중앙 지향적인 움직임을 보이되 좌우 측면을 오갈 수 있는 자유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즌 우디네스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한 뒤 진행된 알레그리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키에사가 스트라이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그는 스트라이커입니다. 그가 측면에서 플레이하면 너무 고립되기 때문에 블라호비치와 파트너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그가 14, 16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측면에서만 기용하는 것은 그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시즌이 종료되었을 때 키에사는 10골을 기록했으니 알레그리의 구성은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리그 9골 득점, 시즌으로는 10골 득점, 피오렌티나 시절 리그 10골에 가장 근접한 결과물을 가져오긴 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활용될 수도 있다. 반면에 스팔레티 아래서는 4-3-3의 우측 윙어로 기용되었습니다. 알레그리도 시즌 내내 그를 스트라이커로 기용한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도 기용한 것처럼 스팔레티도 4-3-3 구조에서 무조건적으로 측면 자원, 윙어로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로 2024 대회에서는 온전히 오른쪽 윙포워드로 기용했습니다. 인터뷰도 함께 보시죠. 키에사는 모든 곳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른쪽에서도 할 수 있고 중앙, 안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측면, 외곽에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 생각에는 키에사는 측면에 고립되어야 하며 너무 많은 선수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로 번뜩이는 순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은 1대1 상황에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슬롯도 이러한 키에사의 플레이 성향을 토대로 살라의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 로테이션이 가능하다 판단했을 겁니다. 자세히 리버풀에서 어떤 쓰임이 있는지 과거 플레이 스타일과 데이터를 토대로 얘기하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버풀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소식에서부터 향후 리버풀 팬들 간의 만남까지 진행해 볼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